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를 보장해주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객이 늘면서 태안 지역 캠핑장이 인기입니다. QR코드로 출입을 관리하고 손님을 덜 받는 등 달라진 캠핑장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로드킬 사고의 절반이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요 구간에 표지판과 울타리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민선 7기 성과로 시민 중심의 행정과 소통으로 신뢰를 높인 점을 꼽았습니다. 화학 사고가 잦은 대산공단에 대해선 주민 이주와 안전 진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도입한 청양군이 지난 주말 첫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에서 구기자 농사를 짓고 있는 전운성 씨는 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수확한 구기자를 팔아야 하는데 판로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산에 밀려 구기자 가격이 떨어진 데다 올해는 학교 개학 연기와 위축된 소비 여파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위기였습니다.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사 짓는 재미가 없었어요. 농자재,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저기 하는데 인건 밀랑살이 농약값이라든지 비료값도 이런 전 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던 건 전국 최초로 청양군이 시행하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입니다. 청양군이 농산물 가격이 연속 일주일 이상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농가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겁니다. 당장 72농가가 800여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농가별로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보상받았습니다. 청양에서 재배되는 양파와 무, 감자 등 36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올해 예산은 4천만 원, 청양군은 내년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이 수혜 대상에 제외되지 않기 위해 지급 조건에 월 평균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협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가격을 보장하고 친환경 농업의 기틀을 만들고자 만들어졌으며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절반이 넘는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들쑥날쑥한 농산물 가격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 여행객이 늘고 있죠. 특히 한적한 곳에서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캠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태안 지역 캠핑장에서 손님을 일부러 덜 받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마건포 해수욕장 주변 캠핑장입니다. 이용객이 탄 자동차가 입구에 멈춰섭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측정되자 차단기가 올라갑니다. 차에서 내린 뒤 꺼내든 건 휴대전화. QR코드를 인식시켜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합니다. 다녀가신 시간과 함께 발열 상태, 이동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에 관련한 내용들과 함께 마스크 착용 유무에 대해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체크인을 끝내고 들어간 캠핑장. 안에서도 거리 두기는 이어집니다. 먼저 텐트 간격이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님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늘었지만 안전을 위해 택한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불특정 다수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좀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3분의 1만 예약을 받아야 그것이 지켜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자율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용객들도 방역 수칙을 대체로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 화장실과 샤워장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불편하기보다 안심이 돼 좋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그래도 뭐 가족들, 애기들 수 있으니까요. 애기들한테도 걱정도 안 되고 노는데 뭐
별로 지장 없이 잘 놀고 있어요. 하지만 캠핑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 만큼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한 곳도 태안 지역 57곳 중 5곳에 불과합니다. 태안군은 QR코드 배너를 지원하고 현장을 방문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캠핑장 방역 대책으로는 우선 텐트 거리 두어치기 그리고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적극 홍보하면서 QR코드 전자출입 명부제를 권장하면서 앞으로 전 업소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과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와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입니다. 무신고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충남도는 단속과 별도로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식중독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로드킬의 절반이 충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일반 국도 로드킬은 3만 2천여 건으로 전체 로드킬 가운데 46%가 충남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사고 다발 구간 상위 50곳 중 충남에서는 15곳이 이름을 올려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충북과 경북이 각 8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해 주의 표지판과 울타리 등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주말 사이에 태안과 서산 해상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3시 10분쯤 태안 옹도 인근 해상에서 7.9톤급 낚시 어선이 물속에 버려진 로프에 걸려 1시간 가까이 표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어선에 감겨있던 로프 200kg을 제거하고 선장과 승객 등 76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5분쯤 서산 부성면 창리에서는 20대 부부가 구조됐는데요. 이들은 야간에 해루질을 하러 갯벌에 나갔다가 발이 빠져 움직이지 못하자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태안해경은 해상 활동 시 미리 물때와 신고 수단을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입는 등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산시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 중심의 행정과 소통을 최대의 성과로 꼽았는데요. 화학 사고가 잦았던 대산공단에 대해선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책으로 주민 이주와 안전 진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2년의 성과를 한마디로 서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관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소통, 협업을 늘리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맹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버스터미널 이전, 수석지구 도시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을 공론화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하는 등 공공 갈등 관리의 해법을 얻었다는 설명입니다.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모셔놓고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았던 것이 대표적인 저를 상징하는 소통의 시간이 아니었던가. 시민의 가치를 시정의 중심에 놓았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을 저는 저의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과 롯데케미칼 폭발 등 잇따라 발생했던 대산공단 사고에 대해선 가장 안타깝고 죄송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맹 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위험성이 상존하는 데다 최근 폭발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전면적인 구조 안전 진단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독꽃리와 대중리 등 피해가 큰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1차적인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기업들에게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산단이 아니라 개별 입지와 일반 산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들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안전진단도 아울러 요구해서 제가 가장 안타깝고 시민들에게 죄송한 그 대산공단의 사고와 관련된 대책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립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갈등을 풀어가고 있는 서산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산공단 사고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그에 따른 권력 이동 현상이 뚜렷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의장은 김명선 의원, 부의장은 전익현 의원과 조기련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장 7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김명선 의장은 물론 홍기우 의원과 이계양 의원이 각각 의회 운영위원장과 안전건설 소방위원장을 맡는 등 당진 출신 의원들의 전진 배치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천안 지역 의원들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4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확연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참여했던 기초의회 의장 출신 및 재선 이상 의원들이 후반기 원구성에서 원천 배제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의석수가 많은 시군 의원들끼리 일종의 표단속을 했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통하는 공주, 부여, 청양 등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해 지역 안배 없는 원구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뒤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홍성이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는데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신호나 정지선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잠시 멈춰 좌우의 차량 통행을 살피고 지나가는 습관으로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5월 부여의 한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인 고속버스가 램프 구간에 진입하려는 순간 선행 차량이 갑자기 램프 구간으로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데요. 이를 피하려던 버스가 우측 연석에 부딪히면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끼리 부딪히지 않으면 큰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는 만큼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논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좌측에서 나오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는데요. 좌측 차량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했거나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순위를 주고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함으로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무면허 운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충남 테크노파크는 6일 도청에서 4차 산업혁명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시대 기술로 성장할 수 있게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비전은 따뜻한 기술로 성장하는 스마트 충남으로 정하고 도민 행복도 10% 높이기와 관련 일자리 2만 개 창출, 기술 주도 기업 30개 만들기 등을 세부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는 사회와 문화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 사회 변화에 대응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군이 복지 위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섭니다. 군은 하절기 복지 위기 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가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복지 위기 가구에는 생계비와 의료비 긴급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홍성군은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0)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오는 12일까지 당진읍내 원시가지와 합덕 전통시장, 중앙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당진에선 3개 지역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행사 기간 할인 판매와 경품 음모,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산 웅도가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여행을 실천하는 전국의 명소를 선정했는데요. 웅도는 하루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섬마을로 바지락 캐기와 낙지잡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당진과 서산, 홍성, 태안 등 6개 지역의 연안 해역에 어린 쭈꾸미와 꽃게 등 122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쭈꾸미와 꽃게는 서해안의 특산종으로 내년 봄이면 상품 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군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문화 장터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예산장과 역전장, 덕산장 등 지역 5일장 6곳에서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태안에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태안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교육을 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각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문해교실 교재와 과제물 등 꾸러미를 배부하고 전화로 학습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에는 최저 기온이 22도, 낮 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습하기도 할 텐데요. 적절한 냉방으로 실내 온도와 습도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 태안 19도, 서산, 홍성, 예산은 20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8도가 예상됩니다. 태안 26도, 당진 27도, 서산 홍성은 28도가 전망됩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까지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대량의 빨래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